네, 오늘도 주식 랩소디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저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첫 시작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또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네. 챙겨봐야 될 게 많을 네. 것 같은데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실적 발표 잠깐 표를 좀 보시면 네.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쫙 이렇게 지금 장 열리기 전이랑 장 후가 지금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밤에 필립스가 장 전에 이제 열리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 장 후에 이제 열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그 이제 장 전에 열리고 나면 이제 필립스 같은 경우 장 시간 전에 열리니까 이제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전에 열려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포드 같은 경우는 장 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실적 발표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맥도날드나 29일 날 열리는 알파벳이 이제 29일 날 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파벳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릴라이나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이제 30일 날 빅테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베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1일 날 이제 애플이 있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카콜라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군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제 배당주로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됐었던 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좀 역시 TSMC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뭐 중국 칩 설계가 이제 했는데 회사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소코라고 어떤 회사에서 유출이 됐는지가 이제 나왔는데 소코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이제 칩이 중단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대만 TSMC가 기본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칩 유출이 됐었고 이 회사가 이제 칩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국가안보를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주 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출하를 중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칩이 이제 에센트 910B에 대한 그쪽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웨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굴기라고 해서 제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이제 하웨이가 이 칩에서 이제 이게 유출이 돼서 만들었다고 하면 하웨이가 이게 되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이 흥분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2022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제재로 이제 공급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TSMC에서 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그 기술력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래고 특히나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눌러도 중국이 개발을 계속한다. 굴기를 이뤘다라고 해서 우리도 막 이런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중국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따라왔고 이제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하웨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누출돼서 이렇게 만약에 칩을 양산했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도둑질인 거죠.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되게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 심각한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당시에 뭐 이 노력이나 뭐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걸 개발했던 박사 이름도 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칩을 발견했던 박사도 나오고 양산했던 그런 칩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소코라는 이 칩 설계 기업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코라는 칩 설계 모기업이죠. 모기업이 약간 좀 중국의 이제 암호화폐 채굴 업체입니다. 이 비트메인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좀 계속 문제를 일으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뭐 하웨이랑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 상무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 얘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뭔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기술연구소에서 이 프로세스 칩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웨이가 먼저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뭔가를 발견하고 나서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닌가, 신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깜짝 놀라서 발견했던 게 아닌가. 미국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미 상황, 알고 예, 있고, 그런 그쵸? 상황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인가 어제 이제 하웨이 회장이 뭔가 의미 있는 심장한 발언을 또 한 게 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발언이 뭔가 좀 뭐 이렇게 그 발언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미심장한 발언이 좀 저는 좀 가슴이 와닿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약간 이런 반응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 자체도 저는 약간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저희가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네. 분위기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 네, 그런 네. 느낌들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트메인과 연결된 소호라는 기업은 엔비디아와 AMD라고 같이 요런 걸 만드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의 잠재적인 도전자로 여겨지는 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걸 만들 때 좀 약간 미국에서 경계하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만 쪽에서도 이제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분이라 이제 대만 검찰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고발도 당하고 이랬던 분이라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분이라 좀 이게 이런 분하고 왜 계속 거래를 했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은 유죄를 일고 벌금형까지 받았던 분들이라 물론 이 소코라는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모기업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라 조금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추가적인 그런 TSMC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발견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이게 흐름이 계속 TSMC를 뭔가를 옥죄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그래요? 뭔가 TSMC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느낌이 계속 왜냐면 처분만 바란다는 느낌이 계속 그쵸, 들고 그렇게 있는 얘기하기도 했으니까. 예 계속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분위기라 이게 계속 TSMC 쪽에 안 좋은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TSMC 자체를 좀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코라는 그룹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연구센터가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유쾌하지 않은 듯한 그럼 느낌. 그런 걸로 이제 보안을 들먹일 수도 있겠네요. 예, 미국 그러니까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뭔가를 캐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웨이가 계속 뭔가를 제재를 하는데 뭔가를 계속 미국을 계속 따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예. 따라왔죠, 그래도.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 아니니까. 특히나 양산하는 부분, 양산 체제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뭔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대주지 않는 이상,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죠? 뭔가 시스템에서 뭔가를 이게 뭐랄까 설계도 같은 걸 주지 않는 이상, 예, 주지 않는 이상 제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뭔가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관련해서 기사를 봤는데 앞서서 네네. 이제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 그 어센드 910B를 분해를 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TSMC의 칩을 발견을 네네네네. 했다고 해요. 실제로 네네네. 분해를 해서.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어센드 910B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에서 지난해 출시하면서 우리 굉장히 이제 기술력적으로 네네네네. 독보적으로 네네. 이제 성장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모델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제공해 준 게 아니라 그걸 양산하게끔 해줬네. 네네네네. 기술을 이전시켰네. 네네네. 이거에 더 화가 그러니까 나는 거였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계속 의심하던 차였고 이제 음. 하웨이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기술이 자기네들의 과학자들 이름까지 돌려가면서 이런 박사들이 개발했었고 우리는 이런 박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한 만들어서 것처럼. 예 자기네 한 것처럼 홍보도 세상에. 했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왔다. 너네가 우리를 제재했지만 우리는 그런데 굴하지 않고 뭐 핵개발을 마치 한 것처럼 너네가 뭐 우리를 막았지만 우리는 뭐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많이 부러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놀라고 막 네, 그래서 놀라고 막 그랬었는데 야, 눌러도 뭐 일어나는 중국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뭐 그때 보고 막 진짜 눌러도 대단하다. 눌러도. 예.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니 정말 이게 정말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짜 도둑질이었거든요. 예. 물론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TSMC가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면 진짜 이게 약간 미국이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본부장님 얘기처럼 이제 소프고를 통해서 유출이 네.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프고는 우리는 또 아니다. 우리는 화웨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참 여러 가지로 조금 심상치가 않은. 근데 이제 분위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렇게 되면 TSMC의 자기 자사들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자꾸 높아질 그쵸,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TSMC 같은 기업은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TSMC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선택 안 하. 그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그게 될 근데 수도 이제 있지 잡을 수 않을까요? 있을 여건이 될 수 있을지는 그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 여건이 그걸 받을 수 돼야겠죠. 있을지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수주를 받아 와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걸 받을 수 있을 지금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맞아요. 담을 그릇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네. 이제 그럼,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뭐 혼전이라고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요 반도체 관련해서 TSMC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 우리나라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C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2022년도에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제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 인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한 법이에요. 근데 인텔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차별적인 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약간 그래서 이제 모든 반도체 기업에게 다 혜택을 주자고 했는데 정작 인텔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TSMC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패한 정책이다. 팟캐스트에 최근에 출연해서 이거 진짜 우리 부자들 기업이 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외국 기업들 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이러지 그 말자.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기가 맞아요.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짓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TSMC만 하면 되는데 요즘 힘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행히 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TSMC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95%를 훔쳐가고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TSMC가 타깃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멍청한 정치인들 때문에 대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가 볼 때 대만이 타깃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진짜 몸을 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대만한테 방위비 내라. 돈 내라. 벌써 얘기하고 올리겠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방위비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다 방위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이 사실은 많은 최근에 이제 그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분을 좋아하세요 요즘에. 예, 이유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왜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요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 요 이제 다음 얘기를 하는데 네. 빅테크 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 이유가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계속 소송을 걸잖아요. 오, 아. 예, 인텔이나 뭐 벌금 내라고 하고 그쵸. 뭐 탄소 관련해서도 예, 그리고 뭐 이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한테도 야 너네 이거 통일시켜. 비용이 통일시키라고 들잖아요. 하고. 그동안 하던 걸 네, 바꾸니까 그죠. 싫어하는 거예요. 싫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뭐야 그 트럼프는 뭐예요? 아, 눈에 싫어. 자기 이제 돈 내. 자국 위주니까. 예, 자국 위주니까 돈 내. 그리고 여기 뭐 지어. 우린 싫어.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누구 트럼프잖아요. 맞아요. 빅테크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애플이 좋은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좋은 거예요. 애플 같은 기업들은 무조건 편들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싫어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할까? 돼야 되나? 네, 트럼프가 이게 약간 무대 보고 약간 독불 장군 같으니까 있지만, 싫어하다가 요즘에 이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자신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입사 때 이제 감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요? 예, 막 자랑을 이분이 또 자랑하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쵸. 이분이 나 해야죠. 자랑해야죠. 전화 왔어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하고 음.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최근에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부 전화를 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줄을 제일 먼저 쓴 게 누굽니까? 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일론 제일 머스크 빨리 일수니까 썼죠.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줄을 빨리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서야 되지만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원래 이분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주지 않는 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잘 안 쓰는 건데 이분도 사실은 또 전화를 36년 만에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 않기로 유명한데 또 통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통화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메타 CEO. 진짜 메타도 전화를 예, 했대요? 주커버가 줄을 쓰고 있네요, 예, 본부장님. 두 차례나 암살 시도한 이후에 트럼프에게 줄을 쓰고 예. 있는데요, 다들? 그 총격 처리한 네. 방식에 대해서 멋지다. 이야, 당신 이야. 남자답다. 예. 야. 조크버가 원래 앙숙이에요. 원래 둘이, 그렇게 예, 서로 좋지 예, 않은데 원래 그리고 이분이 사이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신 남자답다. 원래 둘이 앙숙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인데 해리스하고 거리를 좀 두고 저크버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쿡도 그게 CEO가 이제 유럽이 너무 애플한테 과징금을 많이 매기니까 유럽 과징금 그쵸 할 네. 말 많죠. 네. 이거 악용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좀 막아달라 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이 트럼프가 되면 이제 자기네들 기업들한테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해리스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잘 안 해요. 그쵸 색깔이 강하지는 않은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같은 것도 사실은 딱 입장 표명을 안 하잖아요. 그쵸 안 근데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색깔이 무생부치 같은 느낌이 무생무치, 드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빅테크는 이거 사람이 되면 분명하게 자기네 뜻은 손해는 안 보겠다. 최소한 우리 기업이 그치. 예, 우리 편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사적인 대화들을 계속 나누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해리스도 제가 볼 때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조용히 있다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듯이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뭔가 마지막 얼마 뭔가,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라도 다 내놓아야 뭔가 하지 되잖아요. 않을까 제가 뭐라도, 볼 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그런 때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네네네. 계속 이제 때린다면은 미국 네. 기업들에게 네. 뭐 벌금을 내라 뭐 네네. 아니면 뭐 탄소 중립에 관해서 계속 압박을 한다면 트럼프는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도 너네에게 지원해줬던 거, 네네네. 너네에게 편의를 봐줬던 거 일부 수거를 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방어를 해줄 네네. 만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긴 이제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약간 그런 거 이게 뭘까 너 편과 내 편을 정확하게 갈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선을 갈라주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지자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뭔가 선을 딱 갈라주니까 돈도 뿌리고 네. 돈도 선거 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미국도 그런 건 좀 분명하지 않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이야기는 그 연예인 특혜 논란이 아, 불거졌던 맞아. 요거 얘기해야 돼요, 저희. 네. 연예인 전용문 사용을 이제 결국 원래는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그거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어떤 모 배우가 아니 뭐 그렇게 무배우 돼서 아니고요. 다 그렇게 했었죠? 이게 모 배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음. 임영웅 씨가 사실은 이제 빠져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임영웅 씨 이제 물고기 뮤직에 뭐 대형 기획사 위주로 이제 이게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왜 시행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이게 연예인 출국 시 다수의 팬들이 몰려서 그쵸, 안전사고가 그런 것 이제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이제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원래 이제 조종사나 기존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이용하면 이제 그쪽을 이용하면 이제 팬들이 그쪽을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안 날 거다라고 제가 볼 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너무 행정 편의주의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조용히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임영웅 씨를 뭐 이렇게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임영웅 씨는 되게 조용히 나가거든요. 알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그렇네요. 그죠? 조용히 나가기 때문에 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도 있는 팬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온지 나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요거 그거 있다면서요. 협찬 네네네. 때문에 그럴 수도 그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일부 연예인들은 그 공항 패션 공항 패션 거. 때문에 전화가 와요. 찍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항 패션 때문에 이제 뭐 언론사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오거나 뭐 이렇게 실제로 팩스가 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할 때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오라고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윈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팩스가 온 것도 있었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연예 뉴스를 잠깐 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클릭 수를 높이거나 뭐 그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게 찍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 일찍 언제 나가고 이러면 서로 조회수가 좋아지니까 그런 게 이제 할 때도 있었고 화제가 되긴 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런 화제가 예 되긴 그래서 하죠.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꼭 공항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협찬하는 포인트 같은 거 꼭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꼭 뭐 편하게 입는 분도 계시지만 협찬하는 그런 것들을 꼭 하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공항 패션들이 서로 윈윈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게 없기도 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상업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 연예인들에게 연예인만 이런가요? 뭐 사실은 다른 분들 뭐 체육인도 사실은 그러면 그쵸. 전용문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뭐 유명한 한강 씨나 이런 분들도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명웅 씨가 갑자기 이제 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협찬이건 뭐 스포트라이트건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하고 네. 안전하게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네, 보여지고 맞아요. 사실 그쵸. 정답이에요.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오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뭐 조용히 나갔다 조용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외국을 나갔다 들어왔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 조용히 나왔다 조용히 들어오고 사실은 일부 팬들도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런 걸 배려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말고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장치를 기획사 차원에서 마련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마련하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좀 약간 그런 것들을 그쪽 차원에서 마련하면 되는데 너무 이걸 뭐 굳이 우리가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사 차원에서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인천공항공사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잡음이 너무 많았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반발이 이제 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이런 걸 할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공청회도 열었으면 좋겠고요. 예, 진짜 공청회 같은 거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국회 차원이든 이런 걸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대형 기획사 위주로 모든 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거는 그쵸. 정말 이게 모든 문제가 대형 기획사 위주로 된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 위주로 모든 것들이 산업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연예 산업이 대형 기획사가 이뤄서 산업화되는 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많은 팬들이 대형 기획사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외에 팬들이 받는 상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고 좀 이게 모두가 이용하는 공항이고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너무 배려가 없었던 게 아니겠. 뭐 물론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철회하긴 네, 했지만 네.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뭐 공항 측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해외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여론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렇죠. 제가 볼 때 아니 공항 측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외 사례를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너무 탁상 공론이에요. 해외에 이런 사례가 뭐 특정문을 만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외에는 팬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보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팬들이 그 스타가 가면 또 해외에서 난리를 피우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런가.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배용준 씨가 윤사마라고 해서 일본에서 장난 아니었죠. 예, 엄청나게 네. 화제가 됐던 적도 있고 비가 이제 또 뭐 레인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고 제가 현장을 많이 같이 가본 적도 있고 화제가 엄청나게 됐고 서태지가 김포공항에 왔을 때 진짜 그 열기가 엄청나게 진짜 그 김포공항을 덮었던 적을 현장을 취재했던 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화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도 해요. 그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네. 그 자체를 어떻게 잘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그냥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큰 사고가 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이걸 이렇게 그냥 뭐 방법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약간 계급화를 만든다. 이게 더 저는 문제라고 맞아요. 좀 쉽게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문화를 그 문화 속에서 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 공항 시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인천공항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출입문에 관해서 노약자나 임산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들어가는 거에 네네네. 관한 불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용 출입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연예인에게 그 특혜를 과연 주는 것이 옳을까? 이런 네네.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예인 특혜를 주는데 누구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도 예, 그쵸. 예. 맞아요. 아니 이거를 일단 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기준도 일단 누가 정하느냐 이 부분도 문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연예인만 줄 것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출발점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다시 원점에서 보신다고 하니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아, 나눌 예. 얘기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트코인도 얘기하셔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더 있을까요, 본부장님 아니, 하실 이제 이야기?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비서 얘기를 그죠?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요거는 내일 얘기하고요. 네. 예, 아마존이 잠깐 네. 얘기 조금 네. 하고 이제 얘기하실 거 좀 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이소 요거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다이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존용 다이소? 예, 아마존용 다이소가 나온다고 아마존 하니까 좀 버전? 기다려보시죠. 뭐 왜냐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게 초저가 스토어를 한다. 예, 온라인으로 진짜? 예,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면 야. 테무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어, 테무가 너무 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 그쵸. 근데 테무 그거 품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쨌든 테무가
그 아마존이 미국에서 한 40% 정도 네.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무한테 위협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느껴지죠.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중국하고 대결을 하고 견제하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유튜브는 틱톡하고 하고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틱톡도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점유율이. 핸드폰은 또 뭐 지금 화웨이랑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도 지금 알리나 지금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예, 테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무가 너무 초저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무시했는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싼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나쁘더라도 싼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싼 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초저가 스토어를 하는데 자 700여 개의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가 하는데 장신구는 최대 8달러, 최대입니다. 최대 이게 8달러, 침구류 9달러, 악기류 13달러, 소파류를 20달러로 제한합니다. 대박인데요? 예. 3만 원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나? 예, 광동성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직접 배달합니다. 오. 예, 직접 배달하고 이름이 아마존이니까 뭐 후지게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예,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수수료를 낮춥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틀 만에 네. 배달하는 요 네. 서비스는 안 됩니다. 아, 대신에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거 한 10일 걸립니다. 아. 그래도 세무보다 빨라요. 맞아요. 네. 테무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빨리 될 것 같고 이제 기존 배송보다 빠르게 이제 차별화될 전망이고요. 가격 제한을 두는 게 좀 이례적인 거고요. 이제 그 이커머스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테무가 성장하는 거를 좀 막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 또 주식 랩소디 내일 다시 내일은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여 만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28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15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7만 1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일 6만 8천 달러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미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테더홀딩스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로 6만 5천 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하락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은 이날 6만 9천 달러대까지 치솟아 7만 달러 선 진입을 재시도한 뒤 7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내달 치러지는 미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즈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 순유입액은 9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더욱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14.07% 급등한 0.1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유세장 연결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공개 지지에 나선 머스크는 2021년부터 도지 파더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밀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즈의 리서치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흐름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최근 자금 유입은 공화당의 여론조사 상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미 투자를 이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건설하는 미국 내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5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우리는 부유한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10센트도 낼 필요가 없다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공장을 무료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보조금이라는 유인책을 활용한 것인데 트럼프는 이를 뒤집고 관세로 위협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셈입니다. 트럼프는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지목하며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다면서 대만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역시 무역 적자, 방위비,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등이 한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럽의 자동차와 명품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유럽에도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해서입니다. 2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 바클레이즈가 미국 관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한 28개 유럽 주식그룹의 주가가 9월 말 이후 7% 하락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영국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 헤네시,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세계 2위 트럭 제조업체인 다임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 들어 유럽 증시가 8% 상승한 가운데 이들 그룹의 주가는 2%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이 성공할 경우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의 핵심 소비 시장인 중국의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픽셋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인 루카 파울리니는 이들 업종은 트럼프 효과, 유럽연합의 성장 정책,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유럽 주식 전략 책임자인 임마누엘 카우는 최근 공화당이 대통령과 양원을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수입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 유럽 기업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 시 유럽 동맹국의 20%,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임러나 디아지오 등 몇몇 유럽 기업의 경우 매출의 30%를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휴긴버는 유럽 시장이 이미 미국 증시에 비해 4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무역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도 가격 반영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야누스 핸더슨의 펀드 매니저인 마크 샤츠 역시 레드 수입은 오히려 광범위한 주식 랠리를 불어올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올 3분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두산마켓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유재선 하나증권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 두산마켓에 대해 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하반기로 기대됐던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의 동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연구원은 그러면서 두산마켓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3천 원에서 28% 하향 조정한 5만 7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일제히 두산마켓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산마켓의 주력 시장인 북미는 지난 3년간 이례적으로 호황을 만든 높은 기저와 구매자들의 투자 심리 냉각으로 당분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짚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6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두산마켓에 대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며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6.67% 낮춰 제시했습니다.
두산바켓은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올 3분기 연결 기준 1조 7,777억 원의 매출과 1,2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미국 건설 경기 악화 등 외부 불확실성 및 딜러 재고 조정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생산량 조정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이 겹치며 58%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산바켓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가 반등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본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는 우려가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마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설계 자동차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 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됩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를 전면 통제하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차세대 군사혁신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 다른 미국 정보부서 및 기관과 협의했다며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했으며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인상을 언급하자 국내 산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반도체 관세 장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미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법에 기대 거액을 투자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자동차, 2차 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전반에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반도체 관세가 적용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건설 대가로 64억 달러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패키징 시설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 지원금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했던 당근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실적 악화와 수주 부진으로 테일러 팹 완공 시점을 연기한 삼성전자로서는 글로벌 반도체 대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외부 수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공장을 짓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현지 수요를 채우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 상당수는 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으면 이익이 줄어들거나 차량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업계도 트럼프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고객사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IRA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선거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2년 반 동안 벌인 치열할 싸움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미 대선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28일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비롯해 공급망 복원, 노동자 유입 등에 힘입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 이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입품에 부과할 고율 관세 비용을 미 소비자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필립 다니엘 오토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추방 방침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힙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줄어들면 기업은 임금과 가격을 인상하거나 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트럼프 공약이 물가 관리를 맡은 연준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 인해 금리 인하 계획이 늦추거나 심지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리들 교수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새 임기가 더 많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근 상승했습니다. 해리스는 주택 건설 촉진, 가격 폭리 단속,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세금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이나 기타 수입 증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적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커피에 쓰는 지출을 줄이면서 미국 커피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커피 시장부터 스타벅스 같은 전문점에 이르기까지 가격 할인 정책마저 먹혀들지 않으면서 업체들은 매출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가정용 커피 캡슐 제조업체인 큐리그 닥터페퍼는 지난 분기 가격을 평균 6.3% 인하했지만 결국 매출은 3.6% 감소했습니다. 가격 인하가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큐리그의 최고 경영자 팀 코퍼는 가정용 커피 시장의 성과가 부진했고 계획했던 것보다 회복이 더디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캡슐 커피를 포함한 미국 가정용 커피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근무 활성화로 시장이 커졌다가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의 집계에 따르면 커피 원두와 캡슐 등 가정용 커피의 미국 내 매출은 지난해 10월 5일 이후 1년 동안 1.4% 감소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네슬레 로랑프렉스 CEO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약하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원료 가격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과 시장 점유율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1위 업체인 스타벅스도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할인을 좀처럼 하지 않는 프리미엄 전략을 깨고 올 들어 1+1이나 50%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고객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예비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 감소한 91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LS2주의 시장 전망치 93억 8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북미 지역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 할인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자산의 가치와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